오늘은 색 보정과 LUT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켜주시고 뉴 프로젝트 시퀀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할 소스를 불러오시고 상단에 있는 패널에서 안 보이시면 초기화하시고요.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오시면 바로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기존의 시퀀스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끌어와도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매뉴얼 메인 위에 베이직 커렉션을 열어보시면요. 거기다가 인풋 럿이라고 넣는 부분이 있고 밑에 있는 스포이드를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내용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화면상의 가장 하얀 부분에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색채의 농도를 하얀색부터 잡겠다는 겁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항상 먼저 잡아주시고 럿을 먹이시면 됩니다. 럿을 먹이는 방법은 경로를 브라우저를 타고 들어가서 배포해드린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 큐브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적용을 시키시면 색감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럿이 적용된 후에도 색감을 좀 더 바꾸시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틴트라던가 템퍼레처 부분에서 화면의 색감을 조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크리에이티브란을 열어보시면 또 럿을 한 번 더 먹일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큐브 파일을 찾아서 적용을 시키시면 럿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럿의 다양한 적용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용한 상태를 보는 것은 껐다 켰다로 가능합니다. 체크 무늬 박스를 껐다 켜시면 럿이 적용된 차이와 안 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섀도우와 틴트 부분은 이제 어두운 영역에다 색감을 어떤 색을 더 더하겠냐는 차이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색상 환 부분에서 클릭을 한 상태로 움직여 주시면 색상이 그 가까운 값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섀도우 부분은 어두운 영역이 원하시는 색깔로 바뀌는 거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밝은 부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럿을 한번 다운받으시고 적용하시면서 색감의 변화를 실험해 보십시오. 아래쪽에 RGB 커브 부분 메뉴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RGB 커브를 설정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옵니다. 커브는 우측으로 갈수록 밝은 영역을 담당하게 되고 좌측으로 갈수록 어두운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커브가 있을 경우 위쪽을 당기게 되면 화면이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사실은 화면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던 밝은 영역들이 더 색감이 더 올라가서 빛의 농도가 더 올라가서 어두웠던 부분이 더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프가 몽땅 천장에 붙게 되면 완전히 하얘져 버리겠죠? 반대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어두운 영역을 얼마나 더 넓히냐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당겨주게 되면.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위로 올릴 경우는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게 되겠죠. 선 부분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시면 펜 툴로 모양이 바뀌면서 선에 점이 찍힐 겁니다. 그 점 포인트를 잡아주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선택한 화면상의 특정 부위의 색감을 더 올리거나 낮추는 게 가능해집니다. 흔히 S커브라고 하는 이 방식을 쓰는데 제일 모는 칸의 교차점 부분에서 오른쪽 우측 상단의 교차점에서 살짝 올려줬을 때 색감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밝았던 영역이 더 밝아지는 색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반대로 아래쪽 부분의 저 포인트에 교차점 포인트에서 점을 찍고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어두운 영역이 더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 조정을 하는 걸 인터넷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S커브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편집 정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 색감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법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게 커브를 열어서 조정할 수 있는 색감이나 포인트들을 늘릴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커브 값은 정밀하게 조정하는 방법은 이제 수업에 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에도 이제 색감이나 기타적인 다양한 편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색감을 가져오거나 있는 색감이나 농도를 조정하는 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예제로 실제로 만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정을 오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나중에 적당한 예제로 한번 다시 수업을 진행해 볼 테니까 꼭 오셔야 돼요. 특별히 교재에 160 167페이지 내용이 재밌어서 한번 수업을 해봤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사진을 가져와서 영상을 만드는 부분을 완성까지 해보는 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가져오고 불러오면서 제어하는 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작업에 사용할 소스 파일을 몽땅 미디어 프로젝트 안에 넣어줍니다. 교재는 16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다음처럼 이 필터 정렬 부분을 여셔서 내가 보고자 하는 파일명이라든가 확장자를 확인하시고 파일을 정렬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정렬한 걸 볼 수도 있고, 정렬 메뉴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보기로 파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이콘을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아이콘으로 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사진 파일을 가져올 때 저희가 소스를 어디서 변경한다고요? 타임라인 부분에 들어가서 타임라인 부분에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 옵션에 들어가시고 타임라인 부분으로 가신 다음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을 6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진 소스를 불러왔을 때 불러온 사진당 6프레임이 되겠죠.
폴더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필요한 만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시퀀스 영역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장면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가져온 폴더 하나가 특정 씬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씬과 씬을 구별하기 위해서 라벨을 달아서 색깔 차이를 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역을 할 겁니다. 너무 좁으면 색깔이 검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벌려주고 원화 표시 있죠? 원화 표시를 눌러주면 좀 크게 확대되어서 클립란과 씬을 구분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들어온 씬들은 영역 선택이나 드래그를 통해서 조절해 주시고 빈칸이 있을 경우는 시퀀스 메뉴에 들어가셔서 클로즈 투게를 눌러 빈 공간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시퀀스의 클로즈 갭입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의 간격을 없애줍니다. 위아래로 클립이 존재하더라도 아래 클립이 끝나고 위에 클립이 붙게 되면 그 사이 빈 공간, 검은 클립이 존재하죠. 그거를 없애주는 게 클로즈 투 갭입니다. 자, 그리고 도구 중에 두 번째 도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도구의 쓰임새는요, 저희가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인디케이터보다 오른쪽에 있는 클립들을 한꺼번에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선택하고 밀어주시면 선택되어 있는 클립들이 한꺼번에 다 우측으로 이동하게 한꺼번에 밀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안 되네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은색 영역이 많이 이빨이 나갔죠? 그럼 그 부분에다가 이제 클로즈 갭으로 한 번에 당겨서 빈 공간이 없이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영상을 가져와서 앞부분의 영상을 제어해 주고요. 빈 공간이 없게 클로즈 갭을 사용하겠습니다. 씬들은 구별해서 대구를 붙여줘서 색깔로 구별합니다. 대구! A, B, C, D를 모두 폴더를 가져와서 씬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운드 보정을 해볼 텐데요. 배경음악. 첫 번째 라인에 대구! 대구라고 외치는 부분에 사운드, 대구 소리 부분을 넣어서 입이랑 소리가 맞도록 매칭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환호 소리라고 하는 그 대구 소리가 외칠 때 특수 효과음도 추가해 줍니다. 웨이브 파형을 보시고 동시에 잘 어울리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리가 파일이 다 들어갔다면 이제 오디오 패널로 이동해서 들어가는 소리부터 대구! 음악 파일로 인식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클립은 음악 클립으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 A2에 있는 소리치는 대구라고 소리치는 부분에는 다이얼로그를 입력을 태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거는 SFX 대구! 하면 이제 BGM이 나올 때 대구라는 소리나 이제 특수효과음이 그 BGM 음악보다 작아서 묻히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름표를 붙여준 겁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안 나와요.
대구! 버스를 끄시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을 이렇게 늘려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저기 하얀 선 부분 보이시죠? 볼륨 부분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 포인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마우스로 잡고 내리시면 특정 부분에서 소리가 이렇게 사운드를 맞춰주는 수작업을 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킹은 이제 특정 사운드가 재생이 될 때 이 구간만큼만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회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수작업으로 더킹을 만든 상태가 이렇고요. 이제 저희가 기능을 써서 더킹을 하게 되면 사운드 A1의 더킹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다이얼로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 키프레임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제너레이트 키프레임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특정 그래프가 제가 수작업으로 안 했지만 비슷하게 특정 부분이 소리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SFX 효과음이 들리는 구간만큼 다시 또 더킹 부분에 포인트를 추가로 PR 상대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너레이트 키프레임을 누르시게 되면 그 특수 효과음이 나오는 부분만큼 더킹 구간이 훨씬 늘어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소리를 낮추는 효과를 적용을 시키고 나서요,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렌더링 후에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보는 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빨간 부분으로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디오 앰플리튜드가 높은 음을 찍게 되면 스피커가 손상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운드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하드 리미터라고 하는데요. 오디오 믹서 부분에 들어가시고 하드 리미터를 설치를 하셔서 마이너스 1 값을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사운드가 이를 넘지 않고 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효과나 소리가 특정 상황을 넘지 않도록 하드 리미터를 넣어주시고 사운드 정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반드시 렌더링을 하신 후 사운드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편집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